KBS는 지난달 강원도 농구협회 전직 임원이자 현직 체육교사의 비위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발견됐는데요. 이 교사가 춘천시 체육회에서 농구부 학생 숙소용 전세 자금을 지원받아서 자신의 집을 샀다는 겁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농구부 학생들의 장학금 일부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도 농구협회 전직 임원이자 현직 고등학교 체육교사. KBS가 입수한 학생들의 통장 내역을 보면 이 교사는 2014년 7월부터 최소한 6달 동안 학생들로부터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돈을 걷었습니다. 합하면 월 25만 원 정도입니다. 해당 교사는 이 돈이 학생들 숙소에 공과금과 월세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비, 수도, 전기료 이런 게 나갔거든요. 걔네들이 숙소를 사용한 사용요금이죠. 거기에 대한 그 월세는 10만 원씩 나갔어요. 하지만 춘천시 체육회의 관련 서류를 보면 당시 이 학생들의 숙소는 월세가 아니라 전셋집이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돈을 걷기 석 달 전에 시 체육회에서 학생들 숙소용 전세자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시 체육회에 자신이 새들어 살던 집을 선수 숙소라 해놓고 학생들은 숙소도 없이 각자 알아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셋돈을 받은 지 2달 뒤에 인근의 아파트 한 채를 6천여만 원을 주고 사들입니다. 그것도 명의는 협회나 농구부가 아니라 해당 교사 자신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이때부터 자신이 새로 산 집을 농구부 숙소로 제공하고 학생들에게서 월세와 공과금 명목에 돈을 걷었습니다. 협회에선 전세 자금을 받아놓고 학생들에겐 월세를 준 셈입니다. 춘천시에서 보조가 나오고 자기 돈도 들여서 그 아파트를 만들었대요. 지원금은 바로 갚았대요. 소유자가 으로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에 대해 해당 교사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수십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강원도 농구협회는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지난달 말일 새벽에 원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던 필리핀 국적의 외할머니와 10살도 안 된 아이들에게 발생했던 사고였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의 최철영 대표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문막에서 달려와 주셨는데 원주에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렵겠습니다만 네.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렇죠. 네, 홍수가 나면은 가장 저지대에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고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홍수가 나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어려움을 먼저 당하는 것이 그분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이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된다고 봐야 지금 작년 11월 통계로는 출입국 통계로는 18,000명 정도 되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라든가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본다면은 강원도 내에도 한 25,000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거주 외국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210만 명 이상 지금 거주 외국인들이 있는데 인구 대비 4%가 넘는데 강원도는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고 한 2% 안팎 그러면 한 25,000에서 3만 명 정도 그 정도 거주 외국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본다면 어느 지역이 더 좀 집중되어 아무래도 있습니까? 원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주 외국인들이 제일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모든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또 결혼 이주 여성들도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어디서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강원도가 적긴 하지만 전역에 거주 외국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목사님은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짧게나마 또 외국인 노동자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상황과 어려움을 아실 텐데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뭐 고용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네. 수입이 감소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하게 느끼는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이분들에게는 고용 안정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네. 또 수입이 감소하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은 특별히 잔업이라든가 특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직접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었는데 네.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은 다 지급받았지만은 월급을 받고 또 세금을 다 내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고요. 네. 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도 조금 차별이 있다고 특별한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세금을 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앞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혹시 또 전국민 대상으로 있다면 네. 이번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다 지급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이 다문화 가정에 보면은 교육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텐데 네. 비대면 수업이 늘고 있고 그리고 또 방과후 수업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교육과 돌봄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접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 출신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가정도 네. 아이들이 저학년인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봐주다가도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엄마가 휴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주 여성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돌봄 사각, 그 다음에 학습 격차 이런 문제가 다문화 가정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 네. 통계를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확인하지 못해서 어떨지에 대해서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센터만 하더라도 2019년까지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결혼 이후 여성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 80% 이상 되는 아이들을 매 주말 돌보는 돌봄 서비스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네. 지속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주중과 주말 가릴 것 없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네. 그 현실을 저희가 직접 직면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말 쉬운 상황은 아니다. 보통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비대면 수업 말고 등교 수업, 대면 수업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공교육을 통한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교육 격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 네.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부모들이 또 돌봄을 하는 어른들이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네. 아마 다문화 가정일수록 그런 확인들과 점검이 훨씬 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학습 격차, 수급 격차가 네.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 목사님, 현 시점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대책 네.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강원도를 비롯한 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주민 전반을 아우르는 그 정책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무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네. 다른 모든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과 또 예산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강원도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회가 될지 어떤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강원도도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주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또 정책도 세우고 또 그에 따른 예산 집행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도 이런 좀 안타까운 슬픈 네. 상황들, 소식들이 전해질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내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니까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원주 외국인 지원센터의 최철영 대표님이시니까 이 지원센터는 공교육 아닌가? 주민센터 같은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철저하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센터이고요. 명칭을 저희가 이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라고 정한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외국인 주민들을 좀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운영이나 운영 주체나 또 운영에 들어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사단법인체도 운영을 하고 있죠. 20년? 거의 됐죠? 20년 됐습니다.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겠군요. 간단히 좀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지금 누구나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어려울 때에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짐을 조금만 서로 나눈다면 한 사람이 혹은 한 단체가 한 기관이 책임져야 할 부담이 조금 더 덜해지고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 이웃과 우리 친구인 거죠. 알겠습니다. 원주 외국인 지원센터의 최철영 대표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